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를 보신 분들 중에서 티베트 불교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요즘에 굉장히 티베트 불교가 인기를 서양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계 싱가포르나 이런 말레이시아, 대만 같은 데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답하기를 티베트 불교는 이제 구체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구체적이냐 하면은 수행의 차제, 한 계단 한 계단 그 차제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수행에 들어가는 순서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한 가지는 방편이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부처님께서 그 8만 대장경을 설하실 때 다 중생의 근기에 맞게 그게 맞춰서 많은, 우리가 약방에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약이 있듯이 부처님께서 그 많은 8만 대장경의 그 많은 수행법, 그 법문들이 중생들의 근기와 인연에 맞춰서 설한 것이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는 그런 방편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수행을 통해서 그야말로 똑같이 구체적인 효과가 있고, 그 근기에 맞춰서 그야말로 맨투맨이잖아요. 맨투맨으로. 그래서 이게 밀교가 왜 밀교냐 하면은 맨투맨으로 그 사람한테 맞는, 인연에 맞는 법을 설해야지, 인연에 맞지 않고 또 근기에 맞지 않으면 근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비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근기에 맞지 않으면 호의불신한다 그랬어요. 여우같이 의심을 해가지고 마음이 광란, 미쳐버린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기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그야말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듣게 해서는 안 되고, 근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티베트 불교를 해보니까 대승, 소승, 금강승, 부처님 법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불보살님의 그런 환희로운 세계를 화엄경에 설하셨지만 그것은 범부 중생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소승, 그리고 히나야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기가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는 어린아이 단계에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어른은 나만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 편안해야 나도 편안한 것처럼, 그래서 대승, 함께 성불할 수 있는 걸 이제 바람일승이라고 그랬죠. 그 바람일승을 설하신 것이고, 바람일승을 통해서 근기가 성숙한 사람들은 이미 재가와 출가를 초월해서 이 몸을 가지고 한 생에 충분히 성불하고, 그리고 더럽고 깨끗한 경계를 떠나서 칼이 어린아이가 쥐고 놀면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지만 그것을 훌륭한 요리사가 갖고 쓰게 되면은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듯이, 그런 상대적인 개념을 떠난 더럽고 깨끗한, 그리고 높고 낮은, 좋고 나쁜 그런 경계를 떠나서 모든 개념을 초월하고 한 생에 성불할 수 있는 근기가 된 사람한테는 바로 즉신 성불을 할 수 있는 금강승, 그걸 이제 바즈라야나라고 그러는데 금강승을 설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도 티베트 불교하고 인연이 있어서 티베트 불교를 하기는 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장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업장이 소멸돼서 정토수행, 나무아미타불 정토수행을 하게 되고, 정토수행을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티베트 밀교하고 인연이 돼서 밀교 수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 밀교 수행을 하게 될 때 이제 구체적인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린아이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삼보, 불법승 삼보에만 귀의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삼근본에도 귀의하라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이 누구냐면 가피를 내려주는 근본,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스승님으로부터,
그걸 이제 구루라 그러잖아요. 구루로부터 직접적인 가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구루 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사상은법, 스승과 내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도 이제 누구하고 대화가 안 되고 코드가 안 맞는다 싶으면 말 반마디도 하기 싫거든요. 그렇듯이 이게 마음이 통해야만 더군다나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법을 마음이 안 통하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승님께 마음이 통하게 할 수 있는 구루 요가를 반드시 기초사가행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피의 본尊인 구루에게 귀의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수행 성취의 근본이 있어요. 우리를 수행을 성취하게 시켜주는 본존불에 대한 그런 그 본존 기도를 해서 그 본존불의 가피가 있어야만 수행을 성취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호법의 근본이라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가장 큰 복은 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없는 것이다. 우리 몽창큰 스님께서도 그런 말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카다킨이라든지 화엄 성중이라든지 그런 신장님들의 외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호법 신장님들한테도 기도를 해야 돼서 그 호법의 근본에게 기도를 하는 그런 세 가지 상근본에도 귀의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고 구체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본존불한테 기도를 해야 가피를 입을 것인가. 물론 수행법마다 또 본존이 다 있어요. 본존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전생에 특별히 인연이 있는 본존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남해근 노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뭘 배웠냐면 그 남해근 노사님은 도가 수행도 하셨기 때문에 음량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선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건 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건 음량이 있는데 그리고 움직이는 건 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행 정진하다가 계속 앉아있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병이 난다는 거라. 음이 성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6시간 앉게 되면 4시간 이상 그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소림사에서 무술이 소림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소림권 이런 게 다 달마대사가 달마 역근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또 무술도 전수하셨고 이랬는데 그 소림사에서 이제 소림권이 나왔는데 그게 스님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앉아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술을 내 몸이 받쳐줘야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체력은 바로 도력이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술을 배우다 보니까 그 남해근 노사님 밑에서 있을 때 그 가행정진할 때는 무술도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이 막 이렇게 무술도 엄청 실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태극권 기본적으로 이제 길을 연마하는 태극권을 했고 거기에 또 뭐 소림권이니 당랑권이니 태조권이니 뭐 팔괘장이니 이런 걸 다 배웠는데 그 남해근 노사님이 있을 때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은 외국인한테 그런 거 전수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저는 직접적으로 사부님이 가르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남해근 노사님도 태극권을 하시고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 번도 저를 직접적으로 지도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 사부님이라고 양라오스라고 이제 사부님이 계셨는데 태극권 양가 태극권도 가르쳐주고 소림권 뭐 이런 것도 다 가르쳐주신 분인데 저를 직접적으로 한 번도 지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도반 스님들 배우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25살에 이제 새로 출가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서 저희 집 행자한테도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속인이었다가 다시 승가에 들어오면 현 성승의 무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이 황골탈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골탈퇴를 하기 위해서 음식도 다르죠. 생활 환경도 다르죠. 몸이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뒤집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뒤집어지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래갖고 뭐 구멍구멍이 병이 안 나는 데가 없어요. 한 2, 3년 동안은 그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태국권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도 제가 몸이 엄청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밤마다 이제 기운이 너무 딸리면 잠도 안 와요.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밤마다 이제 일어나서 달밤에 그야말로 체조를 하는 거예요. 그 낮에 봤던 그런 태국권 이런 거를 혼자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1년쯤 됐는데 그때는 막 대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비구 스님들하고 그때는 사부대중이 같이 있으니까 대련을 하는데 비구니 스님들은 저하고 대련을 못 하는 거예요. 멍이 들어가지고. 제가 혼자 단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구 스님들하고 대련을 하면 비구 스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먹이 세졌나 그러고 그래갖고 1년 만에 제가 완전히 환골탈태를 해갖고 몸이 달라져가지고 감기 한 번을 안 걸렸습니다.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매일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거기가 워낙 아열대 지방인데 겨울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와요. 그 추운 날씨에 난방도 안 돼 있는데 비가 오니까 얼마나 으실으실 춥든지 감기를 달고 살다가 1년 후에는 제가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몸이 바뀌었어요. 운동 태국권 같은 거를 막 달밤에 체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부님이 제가 보니까 혼자 연습을 해갖고 잘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신이 후두암에 걸려갖고 성대를 드러냈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마이크 같은 거를 이렇게 대고 말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학인 스님들을 못 가르치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시골 아줌마들 태국권 가르치시다가 답답하면 이제 타이페이 올라오셔갖고 저희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우, 내가 아주 너희들 가르치다가, 내가 반짝반짝한 학인들 가르치다가 시골 아줌마들 가르치려니까 너무 답답해 미치겠다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한테 새로 배운 거 전수하려고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부르는 사이에 그때부터 저를 이제 끼워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태국권도 새로 나온 그 24식 이런 것도 또 이제 간편식으로 다시 배우셔갖고 전수를 하시고 이래 하셨습니다.